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유튜브 때문에 사무실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옵니다. 멀리 P5에 1호사에 있는 5개 타워 크레인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명절 연휴에 제가 두 개의 글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 제 나름대로 한번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람이 떠난다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뭐 동서고금을 뭐 막론하고 망고의 불변이 진리죠. 사람이 뭐 일은 사람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 거는 그 기업의 뭐 흥망성쇠에 달려 있고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재 제일의 경영 철학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저렇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2019년에 그렇게 잘 하던 HBM 연구팀을 해체를 했을까? 뭐 2022년에 이재용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면서 했던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요 사진 두 개는 제가 방금 전에 찍은 건데요. 평택 캠퍼스에 준 눈이 많이 오는 그 현장 모습을 제가 찍었습니다. 자, 작년 10월께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SK 하이닉스에서 한 20년 일했던 임원급 인사하고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이 좀 정리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아직도 인상적이었던 대화 내용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 기술이라든가 모든 건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로 삼성 쪽 인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SK 하이닉스로 인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어떤 분을 이제 부부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아들이 지금 그 대학 3학년이 다니는데 화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삼성을 갈 건가 SK를 갈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평택에 살다 보니 삼성을 조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근데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또 SK가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경력 공채 시험에 삼성전자 MZ 세대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일부 특수공정에 3명의 경력직을 뽑는데 삼성에서 100명 넘게 지원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골라서 채용하는 이런 일도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선별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서 SK 하이닉스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거꾸로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하삼,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근데 요즘에는 하삼 하랍니다.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갔다가 다시 하이닉스로 넘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재입사가 이제 불가가 원칙이랍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런데 에이스의 경우, 에이스 아주 특별한 반도체 파트에서 기술력이 있다. 이런 것은 저는 부서별로 재량껏 재입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 AI 그 시대를 잘 타고 오른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일 날 SK 하이닉스는 1500%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1억 연봉이라 그러면 7,500만 원이 현금으로 꽂히는 거죠. 통장에. 근데 뭐 세금은 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지급액이 6,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공제가 되고 차액이 5,100만 원. 이야, 대단합니다. 5,100만 원이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이거든요. 그것이 그냥 성과급으로 통장에 딱 찍히니 뭐 SK 직원들 그런데 저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람입니다. 결국 아무리 지금 거대한 삼성이라 할지라도 SK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인력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어느 기업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께 삼성의 이정배 메모리 사업 부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부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이 인력 확보와 이탈 방지 대책을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달라, 이탈을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반응에 싸늘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내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냐는 말이에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SK는 지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실적이 뭐 삼성전자가 연휴 끝에 31일 날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 발표가 되나 마나 뭐 그냥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역전이 됐고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SK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춘 반도체 1위 자리를 지킬 것,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SK를 따라잡기에는 사실상 지금 좀 힘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만큼 더 이어질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보면 삼성전자가 SK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배. 그러니 SK 주식이 삼성전자보다 4배나 지금 비싸게 되겠습니다. 큰 손들은 이미 SK 하이닉스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이대로 문을 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죠. 썩어도 준치인데 삼성전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작년 가을에 많이 나왔어요. 40대 이상 직원이 20, 30대 직원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은 불만일 수 있겠지만 여기 한번 보면 2010년에 예를 든다 그러면 20대 인력이 가장 많았죠. 29살 이하가 10만 6,162명으로 55.7%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젊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30대가 6만 1989명으로 32.5%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88%가 20, 30대였단 말이에요. 40대 이상은 11.7%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015년엔 20대 이하 직원이 19만 1986%로 요것도 거의 한 60%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 30대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딱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20, 30대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SK 하이닉스는 20, 30대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완전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해는 40대 이상이 8만 1,461명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인건비가 이제 함께 증가했죠. 그런 연차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는 13조 5천억이었던 인건비가 작년에는 38조 원으로 13년 만에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말께 한 40조 원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임직원도 2010년에 19만 명에서 2015년에 32만 5천 명에서 지난해는 26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뭐 파운드리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TSMC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TSMC에 비해서 연구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술직, 연구직 이런 뭐 R&D 쪽의 인원보다는 그 외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력이 이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직장을 전직 옮겨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삼성전자 반도체 이탈은, 인력 이탈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반도체 불황이 굉장히 컸죠. 재작년에 그냥 역사적인 그냥 아주 적자를 보면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불만을 품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분의 인력 구조가 위로 갈수록 임원 등 고연차 임원이 많고 역피라미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렇게. 연차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지금 젊은 아주 새싹같이 파릇파릇한 직원들은 적어지는 거기에다가 또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이런 걸 또 좋아하니 이 MZ 시대들이 또 그냥 임원이 주 6일 시행,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임원들이 주 6일을 막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근무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고 대우가 좋고 또 기술이 앞서 있는 SK 하이닉스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인적 자원 관리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아주 너무 잘 돼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왜 그러면 이런 아주 고급 인력들이, 젊고 또 기술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자꾸 SK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데로 자꾸 빠지고 있느냐? 가장 결정적인 조직 정치, 조직 관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삼성은 성과 중심의 선진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성과가 있는 곳에 또 그만큼의 또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직무와 역할 중심의 인사 체제를 개편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이렇게 성과 관리, 하여튼 성과가 있는 곳에 그만큼 보답을 해주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직 문화가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항상 실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관리 및 통제 결함의 원인 중에 하나로 조직 정치,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모든 조직이 관료화가 됐고 공무원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삼무원이라고 그러죠. 삼성 공무원. 그래서 이런 기술 유출과 인력 유출은 조직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 정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직의 영향력을 보이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려고 위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안에서 충성도와 결합해서 리더의 의견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진급이 잘 되고 뭐든 고가를 잘 받으려면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죠. 이런 행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임원과 같이 영향력이 강한 직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영속시켜서 자기 자리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장기 프로젝트 아니면은 좀 위험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정치는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봐서 자기가 임원으로 있을 기간 동안 2, 3년 동안 성과를 내서 자기가 좋은 성과를 받고 이렇게 퇴직하는 그때까지 조금 위험한 일 같으면 손을 안 대는 일들이 이렇게 삼성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고 임원들 자리 보존식 결정이 불가피했다. 정치적 행동의 구조화 이런 얘기가 들어요. 젊은 고성과자들의 승진 기회는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최고 임원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 확실해 보이는 사업 및 전략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처럼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어 보이지만 성공했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는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은 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은 해당 임원이 마치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임원들은 위에 숫자가 많아지고 임원들이 자리 보존을 하고 자기의 일을 어떻게 결과를 내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 분위기가 결국 직원의 퇴사 및 이직을 증가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걸 깨지 않고는 굉장히 향후에도 어렵다는 거죠. 삼성의 주요 인재들이 유출되는 겁니다. 이건 알파 경제에서 벌써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이런 분석을 냈던 겁니다. 자, 요 마지막으로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채리는 건 당연히 내부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삼성 위기론이 제일 먼저 나온 것도 학계도 언론계도 아니고 정부 당국도 아니고 삼성 내부에서 삼성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인재들, 특히 관리직이 아닌 전문 기술 인력들이 계속 영입이 되는지 아니면 조직을 떠나는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사람이 자꾸 들끓고 들어오는데 안 되는 집안은 뚝이 터지기 전에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하삼, 이게 지금 하이닉스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넘어갔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HBM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연말에 그냥 아주 이런 성과급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지금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국 이런 성과가 난 거예요. 결국 뭐냐는 얘기죠.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안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사실이 뭐 이게 뻔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이 지금 원인 분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하고 어디가 잘못된 걸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오랫동안 그 메모리 반도체를 1등 했던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파악을 했다 그럽니다. 조속한 시내에 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상 궤도 올라가기를, 좀 전에도 제 아는 동생하고 한참 동안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삼성에서 8년을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런데 삼성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삼성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삼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내일은 삼성이 실패의 원인이 두 번째로 제가 꼽는 거는 D랩입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작년 32년 동안 1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D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도 제가 한번 출근해서 또 유튜브 찍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독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